안녕하세요. 자, 날씨도 덥고 힘든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아이케어 에이전트가 이렇게 빨리 서류 접수가 되는 것을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이 4월에 접수하셨어요. 그죠? 4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가 그래서 접수돼 갖고 5월 달에 140이 승인됐죠. 그죠? 그래서 5월 달에 밑에 보시면은 MVC에서요. 자, 그래서 일단은 140 승인이 됐다고 이게 이제 줄라이 며칠이죠? 7월이네요. 5월 달에 I140을 ETA를 접수하고요. 자, 5월 달에 넣고 7월 달에 지금 I140이 승인됐어요. 자, 일단 승인됐고, 그래서 MVC에서 승인됐다는 것을 이제 메일로 보라고요. 자, 다음에 이거는 8월 10일이에요. 그죠? 8월 10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속을 하고 나서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은 ETA가 나와요. 서류 접수가 나오고 이민국에서.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5개월 정도 돼가 I140 승인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한 달 만에, 2달 만에 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달 I140 승인 나고 나서 DS260하고 P3 레터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합해서 한 달 만에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민정책은 그래서 이 선생님만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접수돼 갖고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접수도 사실은 저희가 빨리 됐어요. 자, 빨리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때는 무시할 때도 있어. 신규잖아. 아이케어가 새로 하는데 뭐 믿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좀 불안했겠죠, 그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에이전트 하려고 그러면은 그쵸. 사실은 뭐 저 아줌마가 사기치는 게 아닌가, 또 영주권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누구든지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케어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계약 기간 1년이라서 제가 계약을 했지만은 항상 마음이 잠을 못 자요. 서류 넣은 거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P3 레터가 났어요. 그럼 P4 레터 나오고 대사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케어 에이전트는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도 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라서 그러나. 유대인이 이제 미국의 병원에 90%는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민국에서도 유대인이 하면 빨리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P3 레터까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140 하던 때와는 일단 퍼펙하고 하던 때와는 엄청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팔을 참 한 번씩 이렇게 손을 꼬집어봅니다. 그렇게 좀 옛날 다른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서류 접수를 넣는데도 2, 3개월 걸리고 2, 3개월 하고 나면은 ETA 접수증이 나오는 것도 좀 3개월 있다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로 한 달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P3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은 요즘 또 일단 대사관 인터뷰가 또 잘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펙트 조이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아이케어로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 가는 선생님들인데 하여튼 일단은 뭐 대사관 인터뷰도 P4 레터도 빨리 나오고 대사관 인터뷰 잡히는 상황이 왠지 감사하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순간 또 안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 서류는 복불복이다. 근데 선생님은 착하고 순하니까 빨리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천천히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 대사관 서류 우리가 CGFN 서류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 ATT 빨리 넣잖아. 그 어떤 사람 막 진짜 안 넣잖아. 애먹이잖아. 이게 담당자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번에 이렇게 제가 할 때도 보면은 백인들이 좀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도 흑인들은 좀 이렇게 책상에 집어넣고 전화하고 애먹이가 좀 해주고 좀 약간 늦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민국 서류도 좀 차이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케어 에이전트가 1년간의 계약 기간을 빨리 끝내면서 서류도 잘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한테 1년 지금요 차였으니까 좀 기다리다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자, 미국이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쁜 소식요. 저 살다가 이런 일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 처음 봤어요.
항상 영주권 수료는 언제든지 늦어진다 생각했는데 저도 막 돌을 닦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선생님 서류 놓고 나면은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서류를 줬고 내가 이민국에 서류를 빨리 넣는다고 넣지만 제가 이민 서류 우리가 제일 빨리 하거든요. 네, 그죠.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빨리 해요. 탁 받아갖고 탁 접수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직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저 서류 받자마자 밤새서 할 거는 딱 하고 그 다음에 번역 서류해서 번역비도 적게 받고 다른 데 번역비가 엄청 비쌉니다. 왜냐면 번역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니까 번역비를 안 받죠. 그런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이케어 에이전트가 신생 회사라서 피해가 되고 불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니까 그랬나? 끼리끼리 잘 챙겨 이런 생각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선요 축하드리고 하여튼 이선님 어떤 때는 제가 어제도 카톡을 날렸습니다. 미국에서 착한 일을 하셨나 보다고 전생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국내 외국 대학 졸업 후 간호대학 온라인 수업 듣고 영주권 수속 미국 병원 취업 가능할까요?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아들 친구 중에 미국 간호대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남자애고 외국인 학교 나와서 영어는 잘합니다. 이번에 한국 캠퍼스 스토니브룩에 합격은 했는데요. 꿈이 없다가 최근 미국 간호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정보가 없다고 해서 알아봐주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간호대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 영주권을 받고 미국 정착을 원하는 학생입니다. 한국 군대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4년제 아닌 커뮤니티 칼리지가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렴한 학비가 가능한 학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1년이나 2년이라도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민사고를 간다거나 외고를 가면은 국내 대학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사고의 대부분은 SAT 시험을 치고요.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다음에 이제 또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하버드가 1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 학비만. 그러면 이제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하면은 보통 1년에 1억 5천 정도 들죠. 저도 우리 아들 딸 보낼 때 2억 5천을 냈습니다. 1년에.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 송도에 이제 NIU도 들어가 있고 스토니브룩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또 대학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송도에 국제간호대학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대학 설립하는 게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좀 밀어줬으면 제가 국제대학 만드는데 다른 학원에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원만 막 오다가 그때까지 돈 잘 벌 때는 국제대학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경비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겠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 가는 바람에 제가 돈이 없어서 접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송도에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송도에 땅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요. 하도 한국 간호사들이 이렇게 돈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자, 미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생활비하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방값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학을 알아서 이제 미국 대학 나온 것처럼 전부 모든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했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스토니브룩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그렇게 많고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서는 이제 우리 친구는 저 딸이 UCL에 다녔지만 1년에 1억 넣었지만 내 친구는 2천만 원 넣었거든요. 왜냐 RN이니까 영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영주권 없이 이제 진짜 학생만 가려고 학비가 갈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5배 이상이거든요. 그럼 내 친구는 미국의 RN으로 하니까 UCLA 같은 학교에 1학년 다니는데 내 친구 딸은 2천만 원 내고 우리 딸은 1억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미국 가서 애만 키워도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애만 영주권 갖고 애만 키워도 돈 버는 거죠. 그래서 학비 차이가 많고요. 그래서 스토니브룩도 좋은 대학이지만은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교환 학생은 아니지만은 송도에 대학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아들도 그렇습니다. NIU 나왔는데 영어 잘하는데 취업이 안 돼요. 옛날에는 해외 대학 나왔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 대기업 나왔다고 해서 미국 대학 나왔다 해고 특별히 뭐 취업을 쉽게 시키지도 않고요. 근데 대부분 송도에 있는 분들이 일단 외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스펙은 되게 좋은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내 친구 아들 또 NIU 나와갖고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니브룩 나와도 미국 간호사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간호대로 반 취업이 안 되는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의 스토니브룩하고 그 다음에 NIU에 한국의 간호대학은 안 나와 있어요. 저희 딸도 UCLA 다닐 때 학비를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성이 나서 교수한테 나 한국에 있는 학교 간호대학에 내 교환학생 가겠어. 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학점 인정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은 미국의 의과대학부터 의과대학처럼 공부하는데 한국의 간호대학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호대학은 이제 실습이 주로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토니브룩이나 NIU에서 간호학과는 운영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간호학과 운영하면 짱이죠, 짱이죠. 저를 봐도 이게 여기 보내겠어요. 근데 이제 취업이 이렇게 간호대가 성립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미국에서 간호대를 졸업하면은 취업이 안 된 경우 많았던 건데 취업 옛날에 뭐 그렇게 왜냐면은 걔네들도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서 미국 간호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항상 영주권을 갖고 가야만이 취업이 되는데 미국 간호대학 졸업받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영주권 있는 사람만 뭐 프로페셔널로 인정을 받거든요. 예. 요즘 요즘도 영원히 영주권 받으면 되고 영주권 없으면 취업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졸업 후 영주권 받고 미국 정착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군대 문제 있죠, 그죠? 그래서 4년제 아닌 커뮤니티 칼리지가 나은지고 그래서 커뮤니티도 그죠? 우리나라 지방 간호대학이 좀 더 4년제로 바뀌었죠. 네, 다. 네, 그쵸, 그죠? 이제 전문대가 없어요. 전문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가더라도 미국에서 또 뉴욕에서는 4년제만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랭클린을 많이 선호하는 제가 보내는 게 옛날 3년제 선생님들은요. 자, 일단은 뉴욕에서는 4년제를 선호하고요. 월급도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4년제 칼리지 있는데 걔네들은 미국 가면은 다시 이제 BSN을 졸업시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졸업하라 그래요. 이제 수간호사가 너 졸업장 없네? 졸업해와 BSN 졸업장 따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프랭클린이 얼마나 좋은 코스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칼리지가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 칼리지 나와서 병원 다니면서 또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대학은 있더라고 미국에요. 이제 졸업한 상황에서 RN이 온라인 대학은 다녔지만은 아예 간호대학을 처음부터 온라인 대학으로 갈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학비가 그래서 저렴한 학비는 좀 싸기는 싼데 졸업이 어려워요. 우리 프랭클린은 숙제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 1년이나 2년이나 가능하게 그래서 간호대학은 온라인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온라인 왜냐 실습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실습을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킬 중심에 있다는 이런 대학들은 간호대학도 의과대학도 온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대단한 거죠. 간호대학을 갔다는 거. 미리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선생님이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참 답답하다. 근데 결국에는 이분도요 스토니브룩에 영어도 잘하니까 그냥 영어 점수도 빨리 나오고 할 거니까 간호대학을 다시 그냥 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코스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간호대는 오히려 등록금 줄 테니까 와라. 그쵸. 그런 학교도 많고. 내 친구가 간호학과장인데, 야, 네 또래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 학과에 좀 보내줘.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 나이 든 사람 그래갖고 뭐 이렇게 공단요, 이렇게 경단요, 경력 잘린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학비를 주고, 그 다음에 수능을 안 치고, 맞아요. 면접만 보자. 네, 거의 면접만 보고 들어오고. 내 친구 학과장인데 아주 졸업 입학생을 못 보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 나나 지방대 나나 미국 가면 똑같이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학교 차별 안 하는 그냥 간호대학만 졸업해서 앵커에서 강동에서 듣고. 네. 그게 제일 그렇지, 학비가 저렴하게 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졸업하자마자 제 강의 듣고 그죠? 선생님처럼 6월도 풀면 안 되고.
그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그치. 네. 유월드가 우리 내 강의보다 비싸죠, 솔직히. 네, 맞아요. 그럼 난 하나요, 하나. 나 하나요, 하나. 그냥 시험에 상관없는 문제를 막 풀어주는데 여러분들 유월드 좋아했고 유월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막 비싸게 강의 듣고 다른 학원은 1시간 강의, 난 3시간 강의하잖아요. 진짜 억울한 거 많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믿고 갑니다. 자, 화이팅! 다음에요. 네, 이번에는 간호사가 그 골수 채취 이제 행위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의료 행위인데 의사가 하는 일인데 간호사가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간 내용인데요. 무면허 의료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 그렇죠. 위험했는데 터질 게 터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그 피해 분이 이제 그 의료 행위를 하셨는데 서울 빅5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골막 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하고 있다. 꿈에서 볼래요? 좀 듣겠습니다, 선생님. 손으로. 네. 그래서 이제 피해분이 빅5죠. 빅5에서 일하시는데 저번에 삼성병원에서 고발됐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병원에 이제 병원장하고 그 간호사를 경찰에 고발됐더라고, 의사협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A 병원에서 그 골막 천자를 의사가 하는 행위인데 간호사가 하고 있어서 무면허 의료다라고 신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난 거네요. 그러면 그때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본묘를 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소송이 걸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거를 조금 간호사 업무 범위는 좀 넓게 보자. 그리고 외국은 이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또는 이제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 청자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기술했어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의료법 내에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해당 간호사의 골막 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도 없으니까 무죄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는 2천만 원은 내야 된다. 그래도 결국 기소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게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간호사에게 넘기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거를 직접 수행했다면 이거는 의료 보조가 아니라 진료 행위니까 이거는 자격을 넘는 의료 행위로 무면허 의료 행위다. 아무리 이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만 받은 거지 이제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2천만 원 선고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골막 천자라니까 진짜 되게 용어가 이상 본묘로죠, 본묘로 하는 건데. 네. 하여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또 보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가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대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노티를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PA라는 것을 간호법 옛날에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삼성병원에서도 옛날에 PA가 이걸 좀 했던데 간호법을 갖다 건드리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두고 봐라. 내가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건데 한국에서 이거 일을 못할 정도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PA라는 제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호법에 우리가 처우 개선이나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이나 자 그다음에 환자와 간호사의 시간 조절, 비율 조절 이런 것에 충분히 갈 건데 이게 실속되는 것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을 PA로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데 하여튼 저는 뭐 한국에서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의사협회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의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의사가 세계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도 의사 없대요. 아니 큰 병원에는 의사들 시골에 보내고 안 보내면은 간호사한테 의무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의사협회가 저렇게 큰 의사협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깨갱입니다. 깨갱 그죠? 자, 그래서 빨리 떠나야 돼. 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 뭐 근무했다 그러면 오면은 어려워. 땡 하면은 끝나. 대부분 판결 나버리면 이제 판례가 있어갖고 오전 다 때려버립니다. 네, 맞아요. 예. 아, 참 속이 상해.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연봉이랑 보너스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죠. 네, 미국도 많이 세계적인 모든 간호사가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 가니까 의료 불평등이 너무 심한 거죠. 또 우리 간호사들은 안 가요, 그죠? 한국 간호사 안 가는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 참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아유, 정말 핑계 좀 대지 말고 남들처럼 좀 멋지게 살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별 간호사 평균 연봉을 정리해 놓은 사진인데 저희가 거의 아래 수준에 있는 거죠. 룩셈부르크, 미국 뭐 이런 나라들보다 한참 밑에 이렇게 몇 배, 3배 차이, 3배 차이. 네,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36,000이면은 거의 4천만 원 주는 이 빅5만 준다는 거 아니야, 빅5만. 네, 심지어 이것도 빅5만 골라서 한 거지. 맞아요. 미국은 8만이다 이러면은 이 미국 8만 이거는 거의 이제 10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10만이고 대부분이 이제 요즘 12만까지 올랐죠. 그렇죠. 미국은 이거는 이제 저 조지아나 텍사스 정도를 보는 거죠, 제일 시골에. 우리 빅5는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간 거 아니야, 4천만 원 정도. 야, 진짜 게임이 안 돼요, 저 정신 좀 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꼴찌, 한국 꼴찌예요. 아, 그 꼴찌에 근무하면 저 쪽팔리는지 모르고 계속 병원 다니는데. 아, 정신을 차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네. 이제 그 선진국으로 떠난다 그러면 네. 의료 이민 열풍이죠.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호주, 저 호주가 어떻게 돼요? 의료 종사 4,950개를 비자를 준 발급했는데 거죠. 네, 그래서 48%나 들어오신 거죠. 5천 명이나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한국도 앵크렉스 합격도 네, 3배나 의시한 거예요. 우리 쌤들 진짜 이게 뭐 하나예요, 하나. 영국도 이제 다른 짐바브웨 국민에게 우리나라로 와서 일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비자를 푼 게 6배나 많아졌다고. 그렇죠. 영국 아니면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영국 가면 안 돼요, 그죠? 한국보다 싸요. 짐바브웨 이런 거 수입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가나, 브라질, 알바니아를 허용하겠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싸요, 독일도.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반면 이게 문제죠, 그죠? 네. 미국에 뺏긴 필리핀은 의료종사 출국 금지했어요, 그죠?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그렇죠. 금지한 거죠. 국내 병원에 어떻게 취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또 나이지리아도 막 이제 그런 의사 이민을 허용하기. 의사 이민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가지도 못해요. 미국 가면은 한국 의사 없어요. 병신들. 그래놓고 간호사만 잡는 거죠. 그다음에 간호협회 있네요. 대한간호협회. 네. 환자 숫자가 적게는 많게는 13명, 25명인데 미국은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게 어때요? 자, 절반이 1년 내 간호사를 그만두는 걸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은 간호 인력 유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시험 치러 안 오던데. 시험 치러 좀 오세요. 그래서 잠깐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앵클렉스를 이렇게 많이 3배나 가까이 응시하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의사가 어제 처방했던 거를 복붙해서 처방을 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의료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간호사한테 의사가 전날 처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처방이 없는 10명의 환자의 처방을 내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전날 처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처방 좀 내주세요 하니까 내일도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직접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 조합원 미국에서는 이게 5분 사이에
콜을 안 받다거나 있다고 얘기하면은 수간호사가 그 의사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수간호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답자의 90% 이상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처방을 내주지 않아서 직접 자기 스스로 용량도 알아보고 용법도 알아보고 해서 처방한 경우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옆에 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의사가 나한테 이제 간호사한테 시켰다라고 한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 의사 아이디어 비밀번호 입력해서 대리 처방하고 뭐 또 우리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엑스레이 그려놓고 편독하고 얘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은 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네. 계속 그냥 일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이게 시스템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할 거냐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사의 이제 이 많은 건수가 있지만은 아직은 의사 협회를 우리가 아까처럼 뭐 아니 본매를 우리가 하고 싶어 했겠어요? 안 하면 우리가 놀지 쉬지 차라리 의사한테 맡겨놓고 괜히 했다가 판결만 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받고 그 간호사는 못 하잖아 앞으로 간호사. 네. 그죠. 미국도 못 가요 그러면. 맞아요. 너무 안 돼요. 선생님 있잖아요. 미국 의사 대리해주면은 미국도 못 가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범죄조회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범죄조회수에 항목이 들어가요. 네가 의사를 대신해서 이거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술 먹고 뺑소니 쳤다. 이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간호사가 뭔가 사건 치면은 특히 이제 의사와 관계해서 사건을 쳤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안 나와요. 그죠. 범죄 기록이 남는. 범죄구조회가 의료에 관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답이 없어요. 네. 윤리적이고 의료적인 차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미국 못 가거든요. 네. 저 이제 지금 이제 막 전화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다는 공항에 내렸다고 눈치도 없이 엄마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데 눈치가 없어요. 올렸어요.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6개월마다 맨날 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의사처럼 마치 학교 CRM을 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법 의료를 시키니까 이제 노조에서도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우리 병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제 준법 진료 전담 팀을 따로 이렇게 딱 활성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나스바도 있잖아요. 네. 지금 방법이 없어. 네,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고 미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의사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아니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의사들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간호사 일을 의사가 하는 거지. 아이보이도 하고 드레싱도 하고. 네. 아니 아이보이 드레싱 하지 말고 본매로 하세요 직접.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시스템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이게 실상을 우리가 간호부장도 임상에 대해서 모르고 간호협회장도 임상에 모르니까 어떤 법적인 것을 제도할 때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보고 뭐 월급 올려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약을 엄청나게 본매로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 스파이널로 우리가 케모까지 하는 마당에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죠? 우리는 조제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수당으로. 조제비가 그냥 투약할 때마다 계속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약사들은 뭐 비타민 받아도 조제비 받아요. 약국에서 비타민 주는데 조제비 받아요. 우리는 그 키모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 어려운 약, 아주 그냥 환자가 막 잘못 들어가면은 환자가 죽을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생명 수당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제비도 안 줘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비도 안 줘요. 프로페셔널한테 페이도 없어요. 그것만 따지지 무슨 올려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우리도 조제비 달라, 그다음 전문 간호사비 달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오늘 투약 몇 건 했다. 그럼 조제비가 내한테 그냥 당연하게 그냥 건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간호사가 4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투약 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죠. 그걸 못해요, 빙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부의 지도부로 나서야 된다. 선생님 빨리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시스템을 이제 순환시켜야 돼. 도입시키는 그 거예요? 이렇게 미국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국 많이 나가서 네. 이제 미국 상을 자꾸 알리면은 우리 한국에도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제도화가 되고 정책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